자, 그럼 오늘의 3교시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IT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수능은 평균 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인하대 산업경영공학과, 나군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와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다군 인하대 전자공학과,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수능을 본 고3 아이를 둔 아빠인데, 이번 시험이 너무나 예상외로 좀 어려워가지고 고전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아버님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시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원래 계획된 대로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이게 혼란이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이에 맞는 학과하고 학교 정도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게 됐고요. 좋은 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이고, 이제 수학, 가영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그다음에 한국사 2등급 나왔고요. 자, 물리어는 3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평균 국수 영탐 2.5등급 나왔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수시 때 합격한 지원했던 대학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정시 나온 수능 성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차선의 책을 찾아야 될 텐데요. 정시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좀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아버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 지금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 그 방송국에 연락하실 때 그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망하셨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원래 성적하고는 이제 변화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공부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라든가 전기전자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성적에 관계돼서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버님이 이렇게 따로 추천하셨거나 아니면 뭐 인하대에서 이렇게 장학생으로 미리 이렇게 예약되어 있거나 약간 좀 사연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과와 성적을 맞추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일단 정시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아버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학생은 정말 그 전공 희망 학과에 대해서 소신이 일단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 지원과 어떤 합격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소신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아니면 졸업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좀 본인이 기대했던 대학보다 조금 낫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자기 어떤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만 자기 소신을 찾는 게 아니라 정시도 역시 자기 소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하는 전공이 어떤 대학의 어떤 내면이나 서열보다 어떤 더 중요함을 본인 스스로가 좀 인식해야 아버님이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마 결실을 맺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조합을 제가 표준 점수와 100분이 나눠서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가영과 탐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국어, 영어보다는 분명히 등급상 높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거 자연계 전체에서 아마 반영 비율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의 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어랑 영어는 20%, 그다음에 수학이랑 탐구 영역은 30%를 반영하는 비율로 환산했을 때가 우리 학생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랑 수학에 해당하는 그런 반영 비율에서 수학은 30%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국어랑 영어랑 탐구에서 영어 비율을 한 5% 약간 좀 증가시키고 탐구를 5% 깎았을 때 비율도 역시 여전히 수학하고 탐구를 합치면 55%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 번째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실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인하대학교 조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그 화면에 좌측에서 세 번째 있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 두 과목 25%가
실제 인하대학교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경희대학교는 조금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그 4개 영역이 합이 100이 안 나옵니다. 95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한국사를 5%를 반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한국사가 만점이 나오는 학생들을 이 95% 전체를 100으로 환산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 합이 100이 아니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이 더 높게 반영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은 수학과 과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반영 비율이 높은 그 조합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채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와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같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뭐 아버님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에게 좀 잘 맞는 부분들을 좀 막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의외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인하대, 경희대 등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예, 먼저 가군 인하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가군의 인하대학교 이제 산업경영공학과 이번에 가군에서 모집합니다. 자, 20명 모집하고 작년에 3.8대1 경쟁률 보였고요. 이제 수능 100%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는 국수형, 그다음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 100분의 1 변환 표준시킨 점수를 반영합니다. 네. 그다음에 반영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학, 가영이 30% 높게 반영하고 영어랑 과학 탐구는 동비율로 25% 반영합니다. 자,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5등급까지가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만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예상하는 지원 가능 점수를 487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학생이 나군과 다군에서 안정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는 여기 대학이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군이나 다군 중에서 어디 하나 안정 지원을 만약에 이제 결정하신다면 여기는 오히려 가군에서 여기를 좀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제가 가군 입장에서 보면 안정보다는 적정하다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군 볼까요? 네. 자, 나군에는 경희대학교 이제 국제 캠퍼스죠. 이제 응용물리학과 보통 이제 공대 계열은 다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데요. 자, 응용물리학과는 올해 11명 모집합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5.9대1 경쟁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100%인데 역시 표준 점수 국수형은 똑같이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이제 100분위 1을 변환 표준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위권 대학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100이 아니라 95라는 점, 네. 한국사 5가 들어간다는 점. 근데 우리 학생은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만점에 해당하는 만점자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은 그냥 국수 영탐에 해당하는 그냥 비율을 100으로 환산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원 가능 점수가 이제 한 485점으로 아까 봤던 인하대 산업경영공학과보다 한 2점 정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은 여기에 실제 가군에서 조금 이제 적정 지원 약간의 이제 올리는 부분이죠. 경희대학교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하대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 부분이 안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는 경희대학교와 인하대, 나군 모두가 적정은 하지만 실제는 이 경희대학교 응용물리가 조금 더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대학 다군도 살펴볼까요? 예, 다군은 이제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입니다. 이제 그 학과별로 동일군에서는 한 과만 모집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는 다군에서 모집합니다. 네. 자, 여기는 36명 모집하고요. 작년에 5.2대 경쟁 나왔습니다. 역시 반영비율은 뭐 일반적인 인하대학교 가군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런 비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를 496을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다군에 있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게 형성돼서 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최초 합격보다는 이제 추가 합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지원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실제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 봤을 때 아무래도 같은 대학이지만 가군보다는 다군으로 옮겨왔을 때 점수 자체가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일단 높게 형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실제는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상향 지원으로 일단 판단해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 학생은 지금 기본적으로 물리학이나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자공학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하대학교 물리학과가 같이 다군에 있어서 아마 거기를 지원한다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군의 전자공학과는 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 공대에 아주 좀 탄탄한 대학들 이런 데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밖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가군에는 일단 상향 지원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까지 한번 상향 지원을 해보자. 물론 나군과 다군에서 이제 안정 지원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정 지원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아버님과 아드님이 희망했던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대해서도 적정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편으로는 또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학과도 의외로 우리 학생에게 그 조합상 또 점수상 적정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안정 지원을 만약에 가군에서 하고 나다군을 좀 높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정 지원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나군에서는 보통 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면 좀 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좀 거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네. 또 이제 상향을 너무 높게 가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일단 적정 지원으로 2개, 즉 희망하셨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응용물리학과랑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대학인 인하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다군으로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에 해당하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상향인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있지만 또 다른 상향으로 또 이제 홍익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고 네. 적정 지원으로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자체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추천해드리는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대학이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 자체가 상당히 대학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대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인하대만큼이나 아마 선호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일단 가군의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 아마 아버님 세대들이 과거에 계실 때는 아마 서울산업대학으로 알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제 국립대학으로 이름이 이제 변경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25명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작년에 4.2대1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100%로 이제 표준 점수만 그냥 반영합니다. 자, 여기 반영비는 수학 가형이 35%, 탐구가 25%, 합을 하면 60% 높게 이제 반영을 하죠. 역시 한국사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우리 학생이 나왔고요. 여기는 저희가 표준 점수상으로만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483점을 예상하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 학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483을 상당히 이제 넘는 점수이기 때문에 네. 안정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실제 정보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또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선호에 대한 부분을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그 특성에 대해서 아마 오히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더 이렇게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보를 미리 한번 부모님이 같이 이제 아드님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인하대학교를 말씀드렸던 건 혹시 이제 그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인하대 근처에 혹시 사신다면 네. 서울과학기술대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 물론 기숙사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통학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고려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나군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나군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이제 응용물리학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기는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실제 여기 응용물리학과는 뭐 아버님이 희망하셨고 저도 역시 추천대학으로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경희대학교 나군 응용물리학과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는 뭐 인하대학교 나군하고 마찬가지 적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두 대학에 대한 유불리가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다군은 어떤 대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다균에는 이제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지원에 해당하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32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13.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능 95%의 학생부 5% 반영하는데 이 학생부 자체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수능 배과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이제 국수영은 표준 점수고 이제 탐구 영역은 이제 100분위를 변화해서 반영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5%를요.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과 탐구 반영 비율은 여전히 60%인데 국어 대신에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자, 여기는 지금 한국사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4점에 대한 만점을 주기 때문에 그 1등급이 아닌 학생서부터는 조금씩 감점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 자체가 실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실제는 가형과 나형, 워낙 이제 컴퓨터 학부 자체가 이제 나형을 보는 학생들도 실제 선호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는 이제 교차가 허용되는 그런 이제 학과입니다. 그래서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높게 형성해서 10%를 주고요. 과학 탐구 영역도 각 과목당 1.5%씩 5%를 주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이 이런 가산점을 실제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실제 본인 점수보다 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 표준 점수가 488점이지만 우리 학생의 실제는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산점 부여만 해도 충분히 우리 학생이 여기가 이제 적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초 합격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합격까지 생각하시면 적정보다는 안정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합격자 평균의 100분위 성적은 일단 한 88에서 89%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최종 등록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지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요. 정시 전략에 대한 조언 해주실까요?
예, 앞선 학생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시에서 가장 잘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시 충원 합격 마지막 발표 날 충원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그게 자신이 갈 수 있는 그에 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능력치로 가는 건데요. 네. 상향 지원을 한 군 정도는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고 상향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말씀이 저 나름대로도 좀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봤는데 네. 오늘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니까 아버님도 꼼꼼하게 잘 전략을 세우신 것 잘하셨습니다. 같아요. 예. 이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까지 잘 살펴보고 아드님과 신중하게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3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님과 정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정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선 네.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의 정시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예, 내일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 그리고 한국외대 일환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2교시에 상담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10년째 빅뱅의 팬이라고 하네요. 들으면서 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고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빅뱅의 마지막 인사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s!